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인데요. 사진으로 이모티콘 만들기를 지난 시간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이모티콘 만들기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이모티콘 세트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요거를 참고해서 이런 스타일로 제작을 해보고 싶어요. 다른 사진 이모티콘 시리즈보다도 가장 자연스럽게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모티콘 세트를 보면 사진으로 얼굴을 다양한 표정을 따고 그 다음에 얼굴을 좀 밝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볼터치를 브러쉬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머리에 테두리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서 이등신 캐릭터처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글씨를 넣어주었어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또는 아예 100% 사진 자체로만 이모티콘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소재가 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규격 안에다가 배치해 보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멘트 중에 하나인 인사, 안녕하세요나 안녕.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멘트거든요. 그거를 이제 넣기 위해서 인물을 가져왔어요. 인물을 가져와서 배치했는데 일단 동작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자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진 자체를 통으로 쓰려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조건 이모티콘은요, 움직이든지 그렇지 않던지 배경을 투명색으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여기에서는 사진 자체가 흰색으로 찍혔을지라도 배경색이 흰색일지라도 이 흰색 배경을 다 일일이 지워서 투명하게 인물만 남고 나머지 배경은 다 지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남은 부분들을 다 일일이 어떤 방법으로든 뭐 지우개로 지우든 펜틀로 선택해서 지우시든 아무튼 다 하나하나 지워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말을 집어 넣어 보는데 여기에 적합한 말을 여러분들이 집어 넣어 보려면 문자 입력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입력 도구를 가지고 안녕이라는 글자를 쳐서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 안녕이라고 넣어서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체는 여기에서 우리가 폰트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개인 개인용으로 사용하신다,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 출품을 할 거예요. 이모티콘 그 회사에. 그래서 이익을 벌어들인다 라고 한다면 텍스트의 저작권을 반드시 얻은 항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료라도 이걸 상용으로는 허용하지 않은 폰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료로는 개인적으로 쓸 때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상용으로 쓸 때는 구매를 하여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그냥 취미로 연습으로만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저작권이 있는 무료라는 폰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글자 부분에서 이제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진 이미지가 들어간 부분에서 인물을 수동으로 다 일일이 지웠어요. 그러니까 지우니까 배경 눈을 가리니까 투명하게 나온 모습이 보이시죠? 특히 손가락 부분이나 뭐 머리카락 부분 이런 부분 배경 지우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임시완 아이콘처럼 하려면 얼굴 부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이 간단해지게 되겠죠. 대신 동작을 다 그려야 되는 단점. 아무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사진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안녕이라는 인사, 고정 멘트죠. 이모티콘 12개 또는 24개 세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들어갈 건 인사라고 제가 멘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도 1차적으로 만들어 보고, 두 번째는 아까 첫 컷에서 우리가 교환해서 보았던 것처럼 얼굴만 사진으로 하고 나머지는 스케치로 만드는 형태는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폰트 중에서도 무료 폰트 있잖아요. 이 무료 폰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먼저 설치를 해보고 설치해 놓고 저와 같이 같은 폰트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무료 폰트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색창에 나눔 글꼴이라고 타이핑을 쳐보시면 네이버 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이라는 주소를 보실 수 있고요. URL은 한글.naver.com입니다. 브랜드 검색 나눔 글꼴 관련 광고도 나타나고 있고요. 폰트 정보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네이버 한글 페이지로 넘어가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상단에 나눔 글꼴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보죠. 나눔 글꼴 메뉴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이버 나눔 폰트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2008년부터 새로운 글꼴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매년 새로운 서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목에 어울리는 서체인 나눔 스퀘어를 만들었다고 하죠. 나눔 글꼴은 현재 나눔 스퀘어 라운드, 나눔 스퀘어, 바른펜, 바른고딕, 글꼴 에코, 손글씨, 나눔 고딕과 나눔 명조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눔 스퀘어 라운드 폰트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요, 직접 여러분들이 폰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퀘어 라운드 폰트 엔터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직접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영문은 어떤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귤러, 일반적인 굵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클릭하면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는 얇은 형태의 글꼴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얇은 형태로 바뀝니다. 이 얇은 형태의 글꼴은 굉장히 현대적인 글꼴이고요. 또 많이 요즘 쓰이는 트렌디한 글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굵은, 레귤러 다음으로 굵은 볼드체가 있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볼드체로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또는 타이틀에 쓰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더 가장 굵은 엑스트라 볼드를 클릭하면요, 더 굵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멀리서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야 되는, 주목성이 좋아야 되는 포스터 제목, 표지 제목 같은 데 어울리겠죠? 자, 다음으로 나눔 스퀘어가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말 그대로 네모난 폰트입니다.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나눔 스퀘어를 역시 써볼 수 있고, 이렇게 테스트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굵기별로 레귤러, 볼드, 그리고 엑스트라 볼드, 크기별로 굵기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크게는 드래그해서 작게, 작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클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바른펜 같은 경우는 손글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팬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좋겠죠? 자, 따로 테스트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난한 바른고딕체가 있습니다. 고딕체 계열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많이 알려진 폰트죠.
저는 이 폰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글꼴에 구멍을 뚫어 잉크를 새는 것처럼 나타낸 나눔 명조 에코 시리즈도 있습니다. 특이한 폰트죠. 그 다음에 손글씨, 나눔 손글씨체와 그 다음에 고딕체의 대표 주자 나눔 고딕체가 있습니다. 시스템체에는 일반 고딕체가 있기는 있는데 그 일반적인 시스템 고딕체는 굉장히 디자인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말 그대로 시스템을 나타내기 위한 글꼴일 뿐인데요. 그에 비해서 네이버에서 만든 이 나눔 고딕 폰트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정갈합니다. 그래서 고딕체를 사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폰트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나눔 명조체는 일반 명조체, 역시 시스템에 있는 일반 명조체랑은 다르게 이 흘림이 굉장히 예쁘고 세련되고 현대적이에요. 되게 올드한 느낌이 나지 않고요. 그래서 크게도 많이 쓸 수 있지만 명조체가 본문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작게 이렇게 줄이고 보시더라도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이 폰트만으로도 또 타이틀도 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은 폰트입니다. 자, 이런 모든 글꼴들을 한 번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원하시는 것만 바로바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서체를 설치하고 싶으실 때는 나눔 바른 고딕 설치하기를 눌러서 여기서 윈도우용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TTF 폰트가 있고 OTF 폰트가 있는데요. TTF는 트루 타입 폰트를 말하는 겁니다. 트루 타입.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글꼴과 인쇄 글꼴이 거의 비슷해서 전자출판에 유용하고 그 다음에 매킨토시와 윈도우 모든 운영체제에서 널리 사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OTF가 있죠. OTF는 오픈 타입 폰트를 이야기하는데요. 트루 타입과 마찬가지로 화면의 글꼴과 인쇄 글꼴이 비슷해서 전자출판에 유용하고 뿐만 아니라 높은 압축률 덕분에 파일의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조합 글자를 사용하는 문화권 서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했고 트루 타입만큼 널리 쓰이는 포맷 중 하나인데 폰트에 따른 커닝 값이 조절되는 이점이 있어서 편집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픈 타입 폰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나눔 글꼴 모음 설치하기 가장 상단에 있는 나눔 글꼴 모음 설치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모든 나눔 글꼴들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번에 설치하기를 통해서 나눔 글꼴 모음 윈도우용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죠. exe 포맷으로 다운받아지는데 바로 실행하셔도 되고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PC에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무료 폰트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무료 폰트 항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단에 이와 같이 리스트로 나타나 있어서 글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폰트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 가능한 OS 그리고 사용 범위 그리고 언어 등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파란색 단추를 눌러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확인 후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운로드를 눌러 진행하면 자, 열기가 나타나고요. 글씨를 새롭게 폰트를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트루 타입 글꼴이라고 상단에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인쇄와 설치가 있는데 인쇄를 누르시면은 이 말 그대로 요 보시는 화면대로 인쇄가 되고요. 설치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자동으로 해당 폰트가 설치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죠?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고 설치를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무료 폰트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으로 사용할 만한 타이포그래피가 있어요. 타이포 쌍문동이라는 글씨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굵은 볼드체인 것을 아실 수 있죠. 글씨도 왠지 옛날 느낌이 나요.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열기를 누르고 설치 화면, 설치 단추를 눌러서 설치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명조라고 신문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작업물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게 된 그런 명조체입니다. 신문에서 이런 폰트 많이 보셨죠? 근데 신문뿐 아니라 잡지나 어떤 본문을 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명조체입니다. 조선일보 명조체 다운로드를 해서 역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실행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TTF를 실행하면은 이와 같이 글자 화면이 나타나고 설치 단추를 누르면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설치가 됩니다. 자, 꽃길이라는 글씨체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쁜 엽서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글 그림 필기체 1위라고 하는데요. 자, 꽃이라는 폰트 한번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무료 글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글꼴들을 같은 방법으로 설치해보세요. 폰트 중에서도 이런 명조체 계열 또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계열을 따로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다운받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 쓸 것, 그 다음에 인용 문구에 쓸 것, 제목에 쓸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다운받아 주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폰트 리스트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폰트도 있고 타이틀용으로 쓸 수 있는 재밌는 폰트도 있고 뭔가 복고풍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폰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양한 컨셉에 맞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체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의 서체만 사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느낌, 결과물을 주실 수가 없겠죠? 다양한 여러분만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폰트들을 찾아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설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죠. 그 밖에 이런 무료 폰트 이외의 유료 폰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상업적으로 또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폰트들이 있다면 유료 서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윤서체, 찬돌 서체들이 있습니다. 윤디자인 연구소에서 만든 윤서체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산돌 커뮤니케이션의 산돌 구름 서비스 이런 폰트들을 사용할 수 있죠. 대표적인 서체들로는 윤명조, 윤고딕, 산돌명조, 산돌고딕 이런 폰트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포토샵을 열어봅시다. 여기 안녕이라는 글자 나눔 바른 펜이었는데요. 아까 다운받았던 그 무료 글꼴 네이버 무료 글꼴 안에서 검색했던 훈하얀 고양이 있었죠? 훈하얀 고양이가 무료 글꼴로 배포되는 서체였는데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글자도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글자 레이어도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 확대를 해서요.
이렇게 확인하면 훨씬 더 아까 딱딱한 글씨체였는데 지금 훨씬 더 부드러운 글씨체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운받은 무료 글꼴을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를 PC에다가 하셨다면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시 설치하실 필요 없이 바로 포토샵을 껐다 키시면 이 리스트에, 글자 리스트에 나타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글자 리스트 앞에 보시면요, 별 모양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글꼴에다가는 이렇게 별 모양을 클릭해서 체크하면 자주 사용하는 리스트로 따로 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대시기만 해도 미리 보기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모티콘에 어울리는 폰트를 찾아서 지정하시고, 그 폰트 무료 폰트로 잘 설정하시고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글자를 변경할 뿐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를요, 레이어 1이잖아요. 얼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몸통을 그려보는 걸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다 지우지 말고 이 사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진과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를 할 때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얼굴 사진만 쓰고 몸을 스케치하게 되면은 몸이 실제 비율이 만약에 8등신이었다. 그러면 8등신이 아니라 2등신, 3등신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몸 크기가 아주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얼굴이 좀 더 커야 되고 몸이 조그맣게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새로 생긴 레이어는요, 한번 몸이라고 써볼게요. 레이어 1은 얼굴이라고 써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얼굴이 이 정도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몸을 브러쉬로 그리는 거죠. 펜으로 그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는 모습을 그냥 그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또는 축소해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까지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몸을 스케치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 브러쉬로, 검정색 3포인트 브러쉬로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옷은요, 실제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옷으로 갈아입히셔도 돼요. 운동선수니까 운동복으로 갈아입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옷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캐릭터 스타일에 따라서,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대충 비슷하게 지금 그려놓고 나중에 색칠을 하던지 아니면 흑백으로 가던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몸을 안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는 약간 그 뭔가 축소된 단순화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림은 단순하게, 잘못된 부분 나중에 수정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은요, 5개 다 안 가고 이렇게 엄지와 손바닥만 있는 형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녕하고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지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바지단 약간 지우개도 써줍니다. 지우개를 써서 잘못된 부분을 지워주고요. 다시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브러쉬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 지워주고, 자, 이렇게 해줍니다. 거의 몸통이 완성이 돼 가고 있죠. 손 모양도 대충대충 넣어주고요. 그리고 바지, 신발을 그려줍니다. 자, 대충 한번 몸을 그려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몸을 그려보고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몸을 그렸다 그러면 이번엔 얼굴만 남겨 놓으셔도 되겠죠. 나머지 다 지우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멘트에 필요한 무료 폰트를 실제로 다운받아 사용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얼굴 부분 밑에 몸통 부분을 그리고 그림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얼굴 부분을 비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얼굴 부분 역시 원래 사진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최대한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